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돼요? 미도그룹 회장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젊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30년 전 첫사랑과의 헤어진 아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62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윤정이. 그게 제 이름이에요. 한때는 재벌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3년 전 이혼을 했거든요. 30년 넘게 참아온 결혼 생활이었는데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 펜트하우스 거실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쿵, 쿵,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심장 질환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주치의를 한 분 모셔와 주세요.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분으로요. 네, 사모님. 어떤 분야 전문의를 원하십니까? 심장내과요. 그리고 너무 나이 많지 않은 분으로 부탁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이 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사흘 후 김 과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사모님, 서울대병원에서 추천받은 분이 계십니다. 한도연 선생님이라고 38살의 심장내과 전문의세요. 평판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한도연. 뭔가 친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시라고 하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의사를 만난다는 게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처음 소개팅을 앞둔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어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따뜻하면서도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앞으로 어머니 건강을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그분을 힐끔힐끔 보게 되었어요. 옆모습이, 걸음걸이가, 심지어 손의 모양까지도 왜 이렇게 익숙한지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차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요. 그분이 청진기를 꺼내며 진료를 시작했어요.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저를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특히 눈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였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심전도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이 간이 심전도 기계를 꺼내며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동작이 능숙하면서도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이런 의사는 처음 만나봤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선생님, 혹시 서울에서 계속 사셨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서울에 있었고요. 어디서 사셨는데요? 경기도 작은 동네였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모성애가 저절로 우러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아들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부정맥이 꽤 심하시네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서 체크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뻤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날 수 있다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아버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의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아버지 혼자 키우셨구나. 네.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그분의 눈가에 아련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분의 손등을 살짝 만졌어요.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셨네요. 그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너무 오버했나 싶어서 얼른 손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오지랖을. 아니에요.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같으세요. 어머니 같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이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그분이 일어서자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선생님, 다음에는 언제 오시나요? 모레 같은 시간에 올게요. 그때까지 처방해 드린 약 꼭 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도 계속 그분을 바라봤어요. 뒷모습마저도 왜 이렇게 정겨운지 마치 친아들을 배웅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의사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꿈속의 그분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법이에요. 한도연 선생님이 다시 오신 날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소리 톤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약도 잘 먹고 있고요. 그분이 가방을 놓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눈이 초승달처럼 작아지는 것까지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혈압부터 재볼까요? 그분이 혈압계를 준비하면서 소매를 걷어올리는 동작을 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아, 이 동작. 30년 전 그 사람도 이렇게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던 한재민도 똑같은 동작을 했었거든요. 회장님, 팔에 힘 빼세요. 네. 혈압을 재면서도 계속 그분을 바라봤어요. 집중하는 표정, 이마에 살짝 생기는 주름,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재민이와 똑같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 스트레스를 받은 건 맞았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분이 찻잔을 드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놀랐어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마시는 습관. 재민이도 그랬어요. 항상 뜨거운 걸 마실 때면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차 마시는 습관이 특이하시네요.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재민. 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22에 저는 대학교 사학과 3학년이었어요. 그때 세탁소 아들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키가 크고 다정한 눈을 가진 남자였거든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매일 세탁소 앞에서 만나고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재민이는 항상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요. 정희야, 나 돈 많이 벌면 너랑 결혼할 거야. 정말요? 약속해요. 재민이는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언젠가는 더 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재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23, 대학교 마지막 학년 때였습니다. 재민이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고 결국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재민아, 나 아기가 생겼어.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그때 재민이의 눈빛이 너무 진실했어요. 정말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는 윤정공업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셨거든요. 정희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떠나갈 듯 컸어요. 세탁소 아들이라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놈이라고?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저는 재민이를 사랑해요. 아기도 있고. 그 순간 아버지가 제 뺨을 때리셨어요. 당장 그 놈과 헤어져. 아기는 없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아기를 없애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야, 내 앞날을 망칠 생각이야?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하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민이와 뱃속의 아기 둘 다 소중했거든요. 몰래 재민이와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도망가자. 다른 곳에서 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재민이는 아직 세탁소일을 배우는 중이었고 저도 대학생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1년만 시간을 줄 테니 아기만 낳아라.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라. 유학이요? 그래. 아기는 내가 입양기관에 보낼 테니 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기를 빼앗기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재민이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었고 부모님과 완전히 등지고 살 용기도 없었거든요. 재민이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재민아, 미안해. 나 유학 가기로 했어. 뭐라고? 정희야, 갑자기 왜?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해. 그리고 나도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팠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울었어요. 25살 남자가 제 앞에서 펑펑 울었거든요. 정희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고 예쁜 아기였거든요. 재민이를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단 하루, 딱 하루만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입양기관에. 아니, 사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심했어요. 아기를 재민이에게 맡기기로 한 거예요. 적어도 친아버지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몰래 재민이 집 앞에 아기를 두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재민아,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야. 부탁해. 잘 키워줘. 나는 미국에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미안해. 그리고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달려가서 아기를 다시 안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 7년을 보냈어요. 하루도 재민이와 아기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핑계였어요. 그냥 도망간 거였거든요. 돌아와서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했어요. 대기업 후계자였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분도 저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아이가 없다고 쓸모없다고 매일 욕을 했거든요. 사실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재민이와의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가끔 재민이와 아들 소식이 궁금했지만 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버린 건데 무슨 자격으로 찾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도연 선생님을 보면서 자꾸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정말 혹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닐까?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줄 수가 없었어. 한재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도 한도연 선생님이 정기 진료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벌써 한 달째 만나고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묘한 친근감이 더 깊어졌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가슴 두근거림은 좀 나아지셨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웃으며 청진기를 꺼내셨어요. 여전히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심장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네요. 약효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과찬이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진료를 마치고 늘 그렇듯 차를 대접했어요. 그분과 함께 마시는 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어젯밤에 응급실 근무를 해서요. 밤새 환자들을 봤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젊으니까 괜찮으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게 의사 일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아버지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분이 더욱 대견해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분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한때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때 제가 8살쯤 됐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혼자 키우시는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면서요. 또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정말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잠깐 망설이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를 낳고 떠나셨어요. 떠나셨다고요? 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저를 낳은 직후에 사라지셨대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니.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떤 편지였는데요? 잘 키워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말라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했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상황이 너무 일치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키우셨어요? 그분이 잠깐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탁소를 하면서요. 밤낮 없이 일하셨거든요. 저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다림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탁소?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울렸어요. 30년 전 재민이네도 세탁소를 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치치일까요? 힘드셨겠어요. 아이 키우면서 세탁소 일까지 하시려면.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까. 네.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몸 조심하라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맨날 그런 말씀만 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한 아버지시네요. 그분이 잠깐 웃으셨는데 그 표정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특별할 것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한재민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회장님, 괜찮으세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재민. 한재민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분이 당황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재민. 그 이름은 제 첫사랑의 이름이었거든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분이 급히 제 옆에 앉으며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너무 빠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제 아버지를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익숙한 이름이라서요. 그렇구나. 흔한 이름은 아닌데 신기하네요. 혹시 같은 동네에 사셨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동네. 맞아요. 재민이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만났었거든요. 어느 동네에서 사셨는데요? 경기도 안양이에요. 작은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안양. 맞았어요. 재민이네 세탁소도 안양에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깨진 찻잔 조각을 치우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혹시 그 동네에서 사셨나요? 그래서 제 아버지 이름이 익숙하신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재민. 정말 그 한재민일까요?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안양, 세탁소, 혼자 키운 아들, 어머니가 편지만 남기고 떠났다는 이야기.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이, 한도연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나 재민이를 닮아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혈압이라도 재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이었는데 점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며 제 옆에 더 가까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아버지 얘기가 불편하셨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예민한가 봐요. 그분이 제 등을 살살 두드려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정말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가끔 밤에 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잠든 줄 알고 우셨는데 저는 다 들었어요. 우셨다고요? 네. 세탁소 일을 마치고 나서 혼자 앉아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이름을요? 그분이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름을 정이라고 부르셨어요. 윤정이라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윤정이. 그게 제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그 이름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가끔 혼자 중얼거리셨거든요. 정희야, 어디 있니? 정희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회장님도 정이라는 이름이세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니에요. 선생님. 순간 도연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마치 제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요. 그분의 이름도 너무나 예뻤거든요. 도연, 도를 닦고 현명하다는 뜻이죠. 재민이가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줬구나 싶었어요. 회장님 성함이 혹시?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그 윤정이, 그분도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은 이만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냥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자라다니. 그럼 내일이라도 안 좋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네. 고마워요, 선생님. 그분을 배웅한 후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재민. 정말 그 한재민이 맞다면, 그리고 도연이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버려뒀던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도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30년 전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도요. 그때 제가 하루만 안고 있었던 그 아기. 정말 도연이었을까요? 정말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걸까요? 어떤 진실은 확인하기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한도연 선생님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재민이라는 이름, 윤정이를 그리워하던 아버지, 안양 세탁소,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일치한다고 해도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시라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비밀리에 조사해 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한도연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가족관계, 출생신고, 입양 기록, 모든 걸 다요. 의사 선생님을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런 조사를 하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꼭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궁금해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가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버려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을까요? 이틀 후, 김 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꽤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 볼 테니 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기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성명 한도현. 생년월일 1985년 8월 15일. 출생지 경기도 안양시. 현주소 서울시 강남구.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985년 8월. 제가 아기를 낳은 것도 그때였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관계. 부한재민 1960년생. 세탁소 운영. 모 불명. 입양 기록 없음. 친생부모 부 마이너스 한재민. 모 마이너스 미상.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입양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한재민이 친아버지라는 뜻이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이 뒤에 이어졌어요. 출생 당시 상황. 1985년 8월 15일 오전 산부인과에서 출생. 출생 신고는 부친 한재민이 단독으로 진행. 모친 정보는 행방불명으로 처리. 출생 직후부터 부친이 단독 양육. 한재민의 진술 출생 신고 당시 아이 어머니가 출산 후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재민이가 정말로 저희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장 과정. 부친과 함께 안양시 세탁소에서 거주. 아버지 단독 양육으로 성장. 초등학교 안양 초등학교. 중학교 안양 중학교. 고등학교 안양 고등학교 수석 졸업. 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생. 현재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학업 성취도. 초중고 내내 전교 1등 유지. 의대 진학 시 전액 장학금 수혜.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 더 놀라운 건 도연이의 성장 과정이었어요. 혼자 키우는 아버지 밑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재민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현재 거주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 직장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봉 약 1억 2천만 원. 부친과의 관계 매주 안양 방문. 용돈 지원. 결혼 여부 미혼. 특이사항 부친에 대한 효심이 각별함. 자료를 다 읽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도연 선생님은 정말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재민이에게 맡긴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란 거예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런데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제가 편한 길만 택하는 동안 재민이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어린 도연이의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아버지 손을 잡고 세탁소 일을 도우며 자랐을 모습, 공부하느라 밤늦게 책을 보던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있었다면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있었다면 재민이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저와 한도연 선생님의 유전자 검사요? 혹시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모르게요. 김 과장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신뢰할 만한 검사 기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검체가 필요한데, 그건 제가 구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어떻게 도연이의 검체를 구할지 고민했어요. 다행히 며칠 후 정기 진료가 있었거든요. 그날 도연이가 오셨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떨렸어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라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세요?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동안 기회가 왔어요. 도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분이 사용하던 찻잔을 재빨리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몰래 검사를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이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사모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김 과장이 봉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99.9%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받으니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감사함이 모두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아,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한도연 선생님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재민이에게 맡긴 그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도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재민이에게 먼저 가야 할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윤정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재민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해야 했고 도연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가슴을 멈추게 할 만큼 무거운 것이에요. 99.9% 일치.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한 번에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과학적인 증명을 받으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김 과장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거든요. 도연, 내가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30년 전 하루만 안고 있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제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제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다니.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 도연아. 나는 너를 버린 엄마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못 먹고 책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연이 생각만 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재민이가 정말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제가 있었다면 더 편하게 클 수 있었을 텐데. 저녁이 되어서야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한재민 씨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수 있어요? 한재민 씨요? 한도연 선생님 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지금 어디 계신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민이를 만나야 했어요. 도연이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재민이를 봐야 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도연이가 어렸을 때 모습을 계속 상상했어요. 재민이와 함께 세탁소에서 살았을 모습, 학교에 다녔을 모습, 공부하느라 밤늦게 책을 봤을 모습,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모든 순간들을 제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날 김 과장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한재민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도 안양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은 가게지만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매일 가게에 나가신다고. 혼자 사세요? 네. 줄곧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재민이가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적어뒀습니다. 김 과장이 건네준 종이에는 안양의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알던 그 동네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정기 진료를 하러 왔어요. 이제 제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만나는 거라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 인사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장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얼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그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표정과 행동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집중할 때 이마에 생기는 주름,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 말할 때 손짓하는 습관.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회장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재민이와 너무 닮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과찬이세요. 회장님이 워낙 치료에 적극적이셔서 그래요. 진료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아버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연세가 드셨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괜찮으세요. 다만 제가 자주 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괜히 신경 쓴다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효자시네요. 그분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있었다면 재민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도연이도 더 편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회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럽다고요? 네.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셔서요. 저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이 잠깐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도연이를 만나고 나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도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니. 재민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진료가 끝나고 그분을 배웅한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재민이를 만나러 갈 옷을 고르려고요. 화려한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어떤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가장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과 비슷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62살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젊은 정의는 어디 갔을까요? 재민이가 저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늙고 변한 모습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도연이에게 말하기 전에 재민이에게 먼저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오후에 안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요. 누군가와 함께 갈 수는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재민이와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안녕, 재민아. 나야, 정희야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미안해, 재민아. 늦었지만 사과하러 왔어라고 해야 할까요? 생각할수록 어려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재민이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젊은 재민이가 나타났습니다. 25살의 그 모습 그대로요. 꿈속에서 재민이가 말했어요. 정희야, 왜 이제야 왔어?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가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재민이를 만나는 것도 무섭고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세상에 꺼내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30년 만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을 해줬는데 오늘만은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양의 그 주소를 입력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천천히 입력했어요. 안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동안 계속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동네의 모습, 재민이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서니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예전의 낡은 상가들은 대부분 사라졌더라고요. 하지만 재민이네 세탁소가 있던 그 골목은 여전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아기를 두고 가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참으며 이 길을 걸었었죠. 세탁소가 보였어요. 낡은 간판에 깨끗한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간판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한 남자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재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도 많이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재민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그때 재민이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민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재민이의 얼굴. 주름이 많이 생기고 늙긴 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재민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세탁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 재민이 입에서 나오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재민 씨,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들어와. 재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낡은 다리미, 오래된 세탁기, 옷걸이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재민이가 문을 닫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민 씨, 미안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재민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이렇게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혼자 아이를 떠넘기고 도망가서 정말 비겁했어요. 재민이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일어나, 정희야. 무릎 꿇을 일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도연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편한 길만 택하면서 재민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잖아요. 재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이를 알고 있구나. 네, 알게 됐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제 주치의가 됐어요. 그래. 재민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재민 씨 이름을 듣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재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아이가 의사가 됐다더니 정말 잘 됐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그제야 재민이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주었어요. 일어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의자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마셔. 많이 놀랐을 거야.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재민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민 씨, 원망하지 않으세요? 뭘? 저를요. 혼자 도망가서 아이까지 떠넘기고. 재민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원망했지.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분의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이라니. 너도 피해자였어, 정희야. 피해자요? 응. 어린 나이에 너무 큰 부담을 진 거야. 그때 우리 둘 다 어렸잖아. 재민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연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재민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힘들긴 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어떻게요? 너를 잃고 절망했을 때 도연이가 있었거든. 그 아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버린 아이가 재민이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준 거였어요. 정말,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 자랑스러워. 어릴 때부터 착했거든. 어떤 아이였어요? 재민이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착했어. 울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혼자서 알아서 하더라고. 듣기만 해도 대견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착한 아이로 자랐다니. 제가 없어도 잘 자랐네요. 재민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그리워하더라고. 정말요? 응. 어릴 때 친구들 엄마를 보면서 부러워했어. 왜 자기는 엄마가 없냐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라고요? 응. 사실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 재민이도 힘들었겠구나 싶었어요.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정희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저는 계속 미안했어요. 재민이가 용서해준다고 해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아직 몰라요. 뭘? 제가 엄마라는 걸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만하지. 갑자기 말하기 어렵겠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정말 괜찮을까요? 도연이가 받아들일까요? 재민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착해. 분명 이해할 거야. 그분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 재민 씨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재민이와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못다 한 말들을 나눴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이야기,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들,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일단 재민이에게는 사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도연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도연아, 내 어머니는 나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재민이를 만나고 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도연이가 정기 진료를 하러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찻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랐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정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저예요. 그제야 도연이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받침에 제대로 놓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당신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도연이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재민, 당신 아버지와 저는 연인이었어요. 22과 25대였죠. 그 말을 듣고 도연이가 다시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가끔 윤정이라는 이름을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도연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설마, 그 윤정이가... 네, 저예요. 당신 아버지가 그리워하던 그 윤정이가 바로 저예요.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저는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요? 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99.9% 일치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도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도연이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정말인가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찾던 그 사람이 저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왜 떠나셨어요?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재벌가 딸이 세탁소 아들과 사귄다고.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지켜줄 수 없어서, 당신과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가 태어난 후에 편지만 남기고 사라지셨다고 아버지가. 네, 맞아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원망할까봐, 거부할까봐.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군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아들 같다는. 도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회장님을 보면 왜 이렇게 편한지.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아, 우리 도연아. 일어나서 도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이도 일어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이었거든요. 네, 엄마예요. 도연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키가 커서 제가 그 품에 안기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도연이가 계속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도 도연이를 꽉 안았어요. 30년 전 하루만 안았던 그 아기가 이렇게 큰 어른이 되어서 다시 제 품에 안겨 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려서 안 버리셨어요. 아버지에게 잘 맡기셨잖아요. 그래도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괜찮아요. 아버지가 엄마 목까지 해주셨어요. 도연이의 말에 재민이가 생각났어요. 정말 잘 키워줬구나.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엄마 생각을 많이 하세요. 미안하구나. 재민이에게 아버지가 엄마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말요? 네. 가끔 혼자 앉아서 엄마 사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이요? 네. 아버지 방에 엄마 사진이 있어요. 대학생 때 찍으신 사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민이가 제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에요?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이죠? 책을 읽고 있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때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정말요? 그럼 정말 엄마가 맞네요. 도연이가 다시 저를 꽉 안았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꽉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네, 정말 엄마예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을 채우듯이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뭐든지 물어봐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었어요. 매일 너와 아버지 생각만 했거든요. 정말요? 네.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버린 아이를 다시 찾겠어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잘 맡기신 거라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결혼 생활이. 결혼하셨어요? 네. 돌아와서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사랑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혼했어요. 3년 전에요. 그제야 도연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군요. 네. 혼자 살면서 너를 그리워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도연이의 말에 눈물이 또 나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엄마라도. 무슨 말씀이세요? 제일 좋은 엄마인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아버지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벌써 만났어요. 정말요? 네. 사흘 전에 세탁소에 가서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역시 아버지다. 착하시지?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겠죠. 엄마도 훌륭해요. 이렇게 성공하셨잖아요. 성공이 뭐예요? 가족도 없이 이제 있잖아요. 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정말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이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만에 다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아버지와는 어떻게? 아버지도 엄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그날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찾았고 그 아들이 저를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엄마, 내일도 올 거죠? 당연하지. 매일 와도 돼요? 네, 매일 오세요. 도연이를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30년 만에 다시 엄마가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도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어른스러운 모습으로요. 꿈속에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함께 살아요. 네, 정말 함께 살자. 현재 작성 회차 8회 마이너스 최종회. 개요 요약셋은 정식으로 살림을 합치지 않지만 서로를 자주 찾아가며 식사를 나누고 정희는 도연의 병원에 기부금을 내며 조용히 지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되찾음. 감정 상태 모자, 상봉의 감동과 앞으로에 대한 희망,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안정과 평화. 필수 포함 사건 함께하는 일상들, 병원 기부금, 각자 자리에서의 행복, 마지막 독백. 회차 말미 감정의문 완전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사. 표현 스타일 반성적 독백형 깨달음과 성찰 중심. 오프닝 유형 은유 상징형. 어떤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어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도연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처음엔 회장님과 엄마 사이에서 헷갈려 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도연이와 함께 재민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씩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도연이가 제 집에 와서 함께 안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응, 다 했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샀고, 도연이가 웃으며 가방을 들어줬어요. 키가 크니까 저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오신다고 새벽부터 집 청소하고 계셨어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항상 그러세요. 엄마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거든요. 차를 타고 안양으로 가는 길, 도연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병원 일, 환자들 이야기, 그리고 평범한 일상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엄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뭐가? 운명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래.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심장병이 없었다면 저를 만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심장병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병 때문에 도연이를 만났으니까요. 세탁소에 도착하니 재민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가 올 때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왔구나, 정희야. 도연아. 안녕하세요, 아버지. 엄마 모시고 왔어요. 재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희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세요. 들어와. 점심 준비해뒀어. 세탁소 안쪽에 있는 작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도연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가족이 함께 먹는 건데 뭘. 가족. 그 말이 아직도 낯설지만 좋았어요. 정말 저희는 가족이 되었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의 병원 생활, 제 회사 일, 재민이의 세탁소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나이 든 티는 나지만 아직 일할 만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도연이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재민이가 제 말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정희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함께 산책을 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학회 발표를 해요. 정말? 무슨 내용으로? 심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요. 대단하다, 우리 아들. 재민이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엄마도 오실래요? 아버지도 함께요. 물론이지. 꼭 갈게. 그런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살지는 않기로 했어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갑자기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대신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는 일주일에 2번씩 제 집에 와서 진료도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재민이는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와 만나고 저도 안양에 자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한 것이 있어요. 저는 도연이가 일하는 병원에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용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래요. 도연이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 인사요? 네. 익명 기부자분께서 꾸준히 후원해 주신다고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굳이 제가 한 일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좋은 분이시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어. 네. 덕분에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이의 환한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저희의 일상도 자리를 잡아갔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자친구요? 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도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 일요일에 모실게요. 아버지도 함께요. 그래, 꼭 만나보자. 그렇게 저희는 도연이의 여자친구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잘 어울렸어요. 재민이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곧
결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재민이는 안양 세탁소에서 살고, 저는 제 집에서 살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30년 전 그 어린 나이에 내린 선택들, 그로 인한 고통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감동적인 재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도연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재민이가 혼자 고생하는 걸 함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평생 마음에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감사함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말이에요. 오늘도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아버지랑 함께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도 같이 가요. 좋아. 뭘 볼 건데? 가족 영화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런 평범한 약속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 아기를 두고 떠나던 그날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으로 가득해요. 시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피보다 진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용서였어요. 재민이의 용서, 도연이의 용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용서까지. 그 모든 용서 덕분에 저는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요. 보통 가족들처럼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살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아끼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게 맞는 방식이에요.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면서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일 도연이와 재민이를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아마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겠죠.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지금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사랑.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지금도 안양에서는 재민이가 내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도연이는 아마 병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있고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저희는 정말 가족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30년 만에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아프지 않았다면,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도연이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아픔도 축복의 시작이 되는 법인가 봐요. 피보다 진한 것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재민이의 용서, 도연이의 용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용서.
그 모든 용서 덕분에 저는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요. 같은 집에서 살지도 않고 매일 함께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도 가족의 한 형태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이 있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포기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처럼